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료구조 수강생 여러분. 이번 학기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자, 자료구조 강의는 이번 학기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 and fundamentals of data structure in C라고 하는 이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거고요. 이 Fundamentals of Data Structure in C라고 하는 교재는 이제 상당히 오래전에 이제 집필이 된 교재고 그렇다고 해서 옛날 책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최근에 뭐 10판 이상의 개정이 이루어진 최신 교재입니다. 그래서 강의에서는 이제 원서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뭐 원서를 채택하셔도 되고 이제 번역서도 충분히 잘 나와 있으니까 번역된 책을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자, 1주차 강의를 우선 이제 챕터 2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챕터 1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자료구조 학습하기 위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다루고 있는데 어, 순서를 살짝 뒤집어서 우리가 이제 챕터 2부터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가 챕터 1으로 돌아가서 다시 학습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챕터 2는 이제 어레이 배열 그리고 스트럭처 구조체에 대한 소개이고요. 이게 사실 그 우리가 이번 학기 자료구조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여러분이 가장 이제 잘 알고 있는 자료구조인 관계로 이렇게 이제 어레이 앤 스트럭처를 가장 첫 번째 자료구조로 이 책에서 학습할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후부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C 언어 학습할 때 기존에 들어보지 않았던 그런 자료 구조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동작을 하고 또 구현을 어떻게 하고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어레이의 정의가 뭔가요? 우리가 C 언어 학습할 때 기커먼컴에서 많이 했었었는데요. 이 자료 구조에서는 항상 그 특정한 자료 구조에 대해서 포멀하게 정의를 하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array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a set of index and value죠. 그러니까 인덱스와 value의 집합, 인덱스와 value 페어의 집합을 우리가 이제 arra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덱스와 밸류의 집합을 어레이라고 한다는 것을 이제 잘 상기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C 언어에서 사용했던 배열 구조를 살짝 생각을 해보면요. 어, 특정한 그 타입의 배열을 이제 선언을 할 때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정수형 타입의 어, 배열을 이제 5개를 생성을 하는 경우에 이제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이때 이렇게 이제 배열을 생성을 하면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나요? 0번 인덱스에 정수값을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또 1번 인덱스에 정수값을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또 2번 인덱스에 대해서 정수 밸류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요. 3번 인덱스에 대해서 또 하나의 정수값, 정수 밸류를 넣을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인덱스에 대해서 정수 밸류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이와 같이 정수형 변수로 이제 배열을 생성하게 되면 이제 정수형 변수 뭐 특정한 이름 여기서는 A죠. A 배열 변수에 대해서 이제 인덱스와 밸류 페어의 세트가 이제 생성한 우리가 지정한 개수만큼 생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배열에 대한
동작이나 사용 방법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료 구조 측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 어레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분석하고 정의하고 사용하는가를 이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러한 어레이에 대해서는 각각의 이제 인덱스에 대해서 인덱스에 associated 된 value가 존재하는 자료 구조고요. 이 어레이 구조에 대한 representation은 통상적으로 consecutive한 메모리 형태로 구현이 되죠. 이 자료 구조를 꼭 consecutive 한다는 얘기는 이제 연속적인, 공간적으로 연속된 형태를 우리가 consecutive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consecutive한 메모리 형태로 주로 구현을 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이 사례, 정수형 변수 A 배열의 5개의 공간을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A라고 하는 배열 변수가 이제 스타트 어드레스를 하나를 가지게 되고, 여기서부터 연속적으로 5개의 정수 공간, 정수 값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consecutive한 메모리 형태로 이제 공간이 확보되는 형태가 이제 통상 우리가 이제 이 어레이를 구현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그 ADT라고 해서 Abstract Data Type의 포멀한 정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책에서 모든 형태의 자료 구조를 학습을 할 때 있어 항상 이와 같은 형태로 그 ADT를 먼저 정의를 하게 됩니다. 특정한 자료 구조에 대해서 이 ADT를 정의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array라고 하는 구조에 대해서 오브젝트와 펑션을 이제 명세를 하는 거죠. 오브젝트는 이제 이 array가 다루고자 하는 객체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펑션은 이제 이 array라고 하는 자료 구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 동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rray의 오브젝트는 지금 설명한 정의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인덱스와 밸류의 페어에 대한 세트로서 인덱스의 각각의 인덱스에 대해서 밸류가 지정이 돼 있지요. 그런 내용이 이제 각각의 밸류에 대해서 인덱스가 정의되어 있다는 얘기고, 인덱스는 어떠한 형태냐면 finite ordered set 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finite ordered set라는 이야기는 이제 순서가 있는 집합인데 그 순서의 개수, 그 집합의 개수가 유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한계의 순서가 있는 집합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finite ordered set라고 부르죠. 여기서 ordered set라는 뜻은 이제 집합 중에서도 이 집합 안에 아이템들이 순서 없이 존재해도 상관없는 경우가 있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array와 같은 형태의 세트는 이제 ordered set죠. 이 array 안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들이 서로 순서가 있는 형태로 집합이 될 때 우리가 ordered set라고 합니다. 뭐 쉽게 이야기해서 이 인덱스에 기반해서 우리가 순서를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꼭 이 뭐 특정한 밸류가 뭐 몇 번 인덱스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법은 없지만, 적어도 0, 1, 2, 3, 4라고 하는 공간 안에 인덱스 공간, 인덱스 밸류에 의해서 지정된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집합 엘리먼트들은 인덱스 번호에 의해서 순서가 지정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순서 있는 집합이고, 이것이 뭐 꼭 무한한 개수의 배열을 잡을 수가 없는 노릇이니까요. 컴퓨터 시스템에서 메모리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파이나이트한 형태의 세트가 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러한 형태의 그 2디멘전 형태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원디멘전 형태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뭐 여러분들이 C 언어를 통해서 학습을 해본 바가 있지요. 그래서 1차원 배열을 생성할 수도 있고 2차원 배열을 생성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브젝트에 대한 설명이 거의 다 됐고, 이제 펑션에 대한 배열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펑션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공되는 함수는 이제 create 함수입니다. 일단 배열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생성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동작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배열을 생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create 함수가 있고 또 배열에서 특정한 위치로부터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retrieve 해 올 수 있는 값 동작이 또 필요하겠죠. 특정한 인덱스 공간에 있는 value를 가지고 오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런 동작을 이제 retrieve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반대로 특정한 인덱스 공간에 어떤 값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것이 이제 store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함수가 있으면 우리가 적어도 이 array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각각의 함수를 구현하는 세부적인 방법은 이 ADT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ADT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abstract한 내용을 정의하기 때문에 이 각각의 동작, create, retrieve, store에서 수행하는 동작에 대해서만 이제 명세를 하고 그 동작을 구현하는 방법은 각각의 개발자에게 맡기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구현은 굳이 이 ADT에서 다루지 않는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 이 create 함수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여기서는 이제 그 두 개의 아규먼트를 받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j라고 하는 아규먼트고 두 번째는 이제 list라고 하는 아규먼트입니다. 그래서 그 list라고 하는 j개의 튜플로 구성된 j 디멘전의 array를 받는다라는 얘기죠. 즉 이 j 첫 번째 들어가는 j 값이 몇 차원의 배열을 생성할 것인가를 이제 지정하는 변수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앞서 그 inta라고 하는 배열 변수를 만들 때 그 대괄호를 몇 개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1차원 배열이 되느냐, 2차원 배열이 되느냐, 3차원 배열이 되느냐가 달라지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제 j 값으로 뭐 1 값을 쓰느냐, 2 값을 쓰느냐, 뭐 3 값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배열이 array가 몇 차원의 배열이 될 것인가를 결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create 함수의 결과 리턴으로 나오는 형태는 array다라는 뜻으로 리턴 타입으로 array를 지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array라고 하는 구조를 이제 이미 define 했기 때문에 여기서 array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retrieve 함수에 대해서도 살짝 더 보시면 a 첫 번째 아규먼트는 a고 두 번째 아규먼트는 i입니다. 여기서 지금 a가 뭔가요?
갑자기 나왔죠? 이 A가 어디서 나온가 할 수 있는데, 이럴 때 보는 게 이 펑션 바로 밑에 줄입니다. 펑션을 정의하는 바로 밑에 줄에 항상 이제 이 펑션 정의 명세하는 내용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키워드 들을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A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여기 보시면 for all A에 대해서 모든 A에 대해서 뭐 이러이러한 특징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있어요. 이 A가 뭐냐면 array에 속하는 원소를 우리가 A라고 부르는 거죠. 이 A는 이제 이 시스템에서 생성된 array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array 만들어진 array 중에서 어떤 한 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A 키워드가 이 retrieve에서 사용된 이유는 이 시스템에 지금 생성되어 있는 array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어떤 array로부터 데이터를 뽑아낼 것이냐를 결정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array를 식별할 수 있는 array의 이름을 이렇게 먼저 넣어달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C 언어에서는 그래서 사용하는 게 이제 배열의 이름을 앞에다가 이제 INTA 뭐 대괄호, 뭐 INTB 대괄호 뭐 이런 식으로 쓰죠. 그래서 배열 변수를 이제 식별할 수 있도록 여러 배열 중에 어떤 배열인지 식별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retrieve 함수를 가지고 어떤 배열로부터 몇 번째 인덱스에 위치한 내용을 끄집어 올 건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배열인지를 먼저 A 값에 첫 번째 아규먼트로 지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배열로부터 몇 번째 인덱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올 것인지를 적어라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I 또한 이제 내가 이거 처음 보는 이 문자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럴 때는 또 이 별표 부분을 보면 됩니다. 펑션 바로 밑에 줄 I는 뭘로 되어 있나요? 인덱스라는 얘기죠. 인덱스 변수를 우리가 이제 I로 쓰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ADT 명세에는 처음 나오는 글자는 없습니다. 항상 이 펑션 바로 밑에 줄을 보면 여기서 다 밑에서 사용될 어떤 키워드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 부분을 참고해서 이 펑션들의 동작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참고로 이러한 ADT의 동작을 C 언어에서 사용하는 어레이는 어떻게 구현을 했고 또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용함으로써 이 ADT의 동작을 만족시키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 언어에서 이제 이렇게 사용하죠. 아시다시피 int 리스트 큰 괄호 5 이렇게 쓰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이러한 형태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별표 즉 에스터리스크 노테이션을 써서 이제 포인터 변수에 대한 배열도 이제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포인터 변수 형태로 리스트plist라고 하는 배열을 선언해서 사용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다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포인터 변수가 아닌 배열은 앞에 명시된 데이터 타입에 의해서 value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뭐 int 타입일 때는 이제 4바이트씩 5개의 공간이 설정이 되겠고요. 뭐 플로트 타입일 때는 뭐 역시 이제 4바이트 형태로 이제 생성이 될 것이고, 더블 타입인 경우는 뭐 8바이트 형태로 이제 설정이 될 겁니다. 롱 타입일 때. 그리고 뭐 캐릭터 타입 변수로 배열을 잡으면 1바이트씩 5개가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이 포인터 타입 변수로 배열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나온 타입의 데이터 타입에 관계없이 무조건 4바이트씩
생성이 되지요. 그래서 뭐 캐릭터 타입으로 잡은 배열에 대한 포인터 변수라 할지라도 1바이트씩 5개 생기는 게 아니라 4바이트씩 5개. 그리고 뭐 롱 타입으로 만든 배열에 대해서 포인터 변수를 P-리스트로 만들었으면 롱 타입이 8바이트라고 해서 8바이트 포인터 배열이 생기는 게 아니라 4바이트씩 무조건 4바이트씩 생기는 게 이제 포인터 배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시고요. 리스트 O 이렇게 만들면 이제 5개의 인테저를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리스트 1부터 시작해서 0부터 시작해서 리스트 4까지 사용할 수가 있죠. 포인터 배열 P 리스트인 경우도 이제 5개의 공간이 생기는데 이거는 이제 포인터 변수를 저장할 수 있는 정수 변수에 대한 포인터를 저장할 수 있는 5개의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P-리스트 0부터 시작해서 P-리스트 4까지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1차원 배열의 사용 시에 이제 이거를 이제 배열의 형태로 이제 액세스를 해도 되고 또 이제 아시다시피 그 배열의 이름은 무엇과 똑같습니까? 주소지 않습니까? 배열의 이름은 이제 그 배열의 시작 주소, 베이스 어드레스와 동일해집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어드레스를 알파라고 했을 때 이 시작 주소, 즉 베이스 어드레스로부터 시작해서 배열의 각 엘리먼트의 크기만큼 건너뛰어가면 그 인덱스만큼의 공간이 이제 바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트 배열의 첫 번째 엘리먼트는 어디에 있나요? 리스트 배열의 베이스 어드레스로부터 이 첫 번째 엘리먼트만큼 건너뛴 위치에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리스트 배열의 두 번째 엘리먼트는 어디 있냐면 리스트 배열의 베이스 어드레스 시작 주소로부터 정수형 변수 2개를 건너뛴 위치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포인터 변수를 활용해서 베이스 어드레스 기반으로 엘리먼트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이제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배열을 사용할 때 consecutive memory의 형태로 구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consecutive memory 형태로 우리가 배열을 이제 implementation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레귤러하게 인덱스 변수에다가 고유의 엘리먼트의 크기, 밸류의 크기만큼만 굽혀주면 그 변수의 위치로 배열에 있는 그 변수의 위치로 건너뛰어서 찾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장점이 또 생깁니다.